안녕하세요. 저는 내 AI 서비스에서 할루시네이션을 완화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이진혁 솔루션즈 아키텍트입니다. 네, 오늘 아젠다는요. 먼저 할루시네이션의 정의와 이것이 LMM에서 왜 발생하는지를 설명을 먼저 할 거고요. 그리고 할루시네이션 완화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할루시네이션의 정의 및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이미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먼저 할루시네이션이란 AI를 통해 생성된 컨텐츠가 일관성 있고 마치 사실처럼 보이지만 확인해 보면 사실과 다르거나 맥락과 모순되거나 또는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결과물을 생성하는 것을 저희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수도는 어디인가요?라고 LLM한테 물어봤을 때 어떤 AI는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라고 답변을 할 거고요. 또 어떤 때는 이제 한국의 수도는 경주입니다라고 답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알고 있지만 이제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에 근거한 답변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경주라고 답변한 거는 이제 사실과 다른 답변을 마치 그럴듯하게 이야기한 할루시네이션의 예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그다음엔 할루시네이션이 왜 생길까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할루시네이션이 일어나는 이 루트 코스를 잘 이해하는 것이 이 할루시네이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요. 첫째로 학습 데이터 이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에 노이즈나 부정확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혹은 부적절한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이제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할 수 있고요. 모델이 학습될 때는 이제 좋은 데이터가 있었는데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학습된 데이터가 이제 아웃데이티드 된 경우가 또 할루시네이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모델 아키텍처에 따라서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LMM은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토큰 생성 방식이 기본적으로 확률에 의존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한된 메모리로 인해서 일관성 없는 답변이 생성될 수도 있고요. 일부 토큰에 확률이 집중이 돼 가지고 이제 할루시네이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추론 프로세스 과정에서도 할루시네이션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긴 문장을 생성을 할 때 이 일관성 유지가 어려워서 이렇게 조금 맥락을 벗어나는 답변을 할 수도 있고 각 토큰마다 최적의 단어 선택이 전체 문장에서 항상 최적임을 보장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LMM한테 어떤 그 추론을 시킬 때 템퍼러처 같은 파라미터를 조정하기도 하는데요. 이 템퍼러처 파라미터가 포함된 통계적 샘플링이 할루시네이션을 증폭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할루시네이션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 좀 단계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할루시네이션 완화 방법에는요.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 수준에서 가드레일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레퍼런스가 있는 경우, 레그를 이용해서 컨텍스트 그라운딩을 하는 방법, 그다음에 레퍼런스가 없는 경우에 불확정성을 정량화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모델에 접근을 할 수 있을 때 완화하는 방법까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컨트롤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입력값과 출력값을 확인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의 UI나 UX를 설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요. 그리고 AI 에이전트나 모델 콜, 툴 호출 단계에 각각 입력과 출력을 검증하도록 어플리케이션에 적절한 가드레일을 추가해서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의 질문이 모델에 도달하기 전에 가드레일이 프롬프트를 좀 가로채서 프롬프트 인젝션과 같은 해킹 시도가 있는지, 그리고 개인정보를 포함한 채 모델을 호출하는 시도가 있는지, 또는 사용 시나리오를 벗어나는 주제로 사용하려는 시도를 AI가 탐지해서 프롬프트를 사전에 필터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I 에이전트나 어플리케이션이 LMM을 호출하거나 툴을 호출하려고 할 때
전달하는 값이 정상적인 범위 내의 값인지 등을 체크를 해서 사람의 확인이나 승인을 요구하도록 가드레일을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종 답변이 전달될 때 다시 한번 팩트 체크를 하거나 응답하는 포맷을 체크하는 가드레일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레그를 이용한 컨텍스트 그라운딩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참조할 수 있는 레퍼런스 문서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에 LMM의 컨텍스트로 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 할루시네이션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LMM을 호출할 때 이제 시스템 프롬프트나 인스트럭션이 이제 함께 전달이 되고요. 그다음에 과거의 대화 내용도 같이 이제 컨텍스트로 전달이 되죠. 그리고 사용자 질문이 거기 추가로 컨텍스트로 전달이 됩니다. 여기에 레그는 이제 검색 단계를 추가하는 겁니다. 사용자의 질문을 가지고 검색을 해가지고 이와 관련된 정보나 문서 같은 것들을 찾아서 다시 프롬프트 컨텍스트에 추가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LMM을 호출을 해서 이제 well informed response가 나오면은 여기에 이제 내가 어떤 부분을 참고했는지 이제 주석까지 달아가지고 전달을 하면은 조금 더 할루시네이션을 줄일 수가 있고요. 만약에 할루시네이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사용자가 여기 달린 주석을 참고해가지고 이 부분이 어, 잘못된 답변이구나라는 걸 이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레그가 할루시네이션의 완벽한 해결 방법은 아닙니다.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하나는 이제 잘못 조회를 해오는 겁니다. 어, 검색을 할 때 관련이 적거나 잘못된 문서가 검색이 되면은 그걸 참고를 하기 때문에 부정확한 답변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이때는 이걸 미티게이션 하기 위해서는 이제 소스 데이터의 품질을 향상시키거나 혹은 검색을 최적화하거나 뭐 랭크 같은 것들을 도입해 가지고 조금 더 정확하게 검색이 되도록 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ungrounded generation입니다. LMM이 컨텍스트를 잘못 해석하거나 정보를 잘못 합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정제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거나 혹은 LMM이 판단하고 응답한 답변에 대해서 이제 직접 사람이 검증하는 추가적인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참고할 수 있는 레퍼런스 문서가 없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할루시네이션을 탐지하고 완화할 수가 있을까요? 이때는 이제 모델 출력만으로 할루시네이션을 탐지하고 완화를 해야 됩니다. 레퍼런스가 없는 경우엔 답변의 불확실성을 정량화된 지표로 표현해서 할루시네이션을 탐지하고 완화해야 됩니다. 아웃풋만 갖고 할루시네이션을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걸 판단을 하려면 할루시네이션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준이 되려면 우리는 그걸 수치화를 해야 됩니다. LMM의 동작 원리에 근거해서 할루시네이션을 바라보면 할루시네이션은 일관성이 낮은 답변을 LMM이 반복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일관성이 낮다는 건 반복적으로 우리가 같은 걸 물어봤을 때 동일하게 답변될 가능성이 적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잘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받으면 나도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쪼끔 답변이 애매모호하게 나오는 것, 그런 과정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동일한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여러 번 LMM을 호출하고 그 LMM에서 한 답변을 서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어떤 모델에도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일 거고요. 모델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 가시성 없이 아주 단순하게 응답을 생성을 하고 그 응답을 가지고 비교만 하면 됩니다. 단점은 뭐 간단하게 일단 비용이 많이 들 거고요. 그리고 정확도에 대한 확신이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웃풋만 가지고 할루시네이션을 디텍팅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시멘틱 시밀러리티 디텍션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엔 non contradiction probability, 그다음에 normalize semantic 렉엔트로피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멘틱 시밀러리티 디텍션은 아주 간단합니다.
모델의 자기 일관성을 측정해서 팩트를 말할 때는 자기 일관성이 높다는 관찰 결과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동일한 모델에서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이제 응답을 여러 개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응답을 임베딩 모델을 사용해서 다 임베딩을 하고요. 그 임베디드 결과들을 다 코사인 유사도를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코사인 유사도 측정된 결과들을 이제 다 어그리게이션을 해 가지고 뭐 합산하거나 평균을 내 가지고 인제 나는 뭐 유사도가 낮다, 높다를 이용해서 할루시네이션을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쪼끔 더 자세하게 보면요. 이제 동일한 모델에 동일한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응답을 여러 개를 만들어 냅니다. 뭐 예를 들어서 3 개에서 5개 정도의 응답을 만들어 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다음 인제 그 각각의 응답을 다 임베딩 모델을 호출해 가지고 인제 임베딩을 다 합니다. 그럼 임베딩 벡터를 이제 각각의 응답별로 다 이제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얘네들을 어그리게이션 해 가지고 인제 시뮬러리티 스코어라는 걸 만듭니다. 뭐 중앙값이나 평균값들을 이용하면 될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인제 내가 사전에 정의한 프리 디파인 된 그 스레스홀드 값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코어가 0.7 보다 낮은 경우 이제 우리는 '할루시네이션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인제 지표를 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제 굉장히 점수가 높은 경우 막 한 0.9가 나오거나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아웃풋이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인제 스레스홀드 값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많이 테스트를 해 보면서 '아 이 정도면은 내가 할루시네이션이 없다고 판단하게 할 수 있겠다.'라고 그냥 값을 인제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논 컨트래딕션 프로버빌리티를 이용하는 겁니다. 원리는 간단한데요. 자연어 추론 모델을 사용해서 원본 응답과 후보 응답 간의 모순 확률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이 응답이 모순되지 않을 확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쪼끔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일단 동일한 모델에서 이제 동일한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응답을 뽑아내는 거는 똑같고요. 이렇게 생성된 답변들을 2개씩 짝을 짓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쌍에 대해서 자연어 추론 모델을 돌립니다. 그래서 인테일먼트랑 컨트래딕션 값을 이용을 해서 얘가 A와 B가 같은 말을 하고 있는지 혹은 다른 말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쌍 중에서 모순되지 않은 쌍의 비율을 계산하고 이 점수가 높으면은 이제 모델이 확신을 가지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다는 뜻이므로 할루시네이션이 낮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 그다음 방법은 쪼끔 어려운데요. Normalized Semantic Negative Profi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가장 정교한 방법이긴 한데 인제 이 NSN은 응답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의미적 불확실성을 측정을 하고 엔트로피를 계산해서 응답들이 여러 클러스터에 걸쳐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제 어떤 모델이 굉장히 일관된 응답을 한다고 하면은 그 응답이 우리가 0점 사격을 했을 때 그 0 점이 잘 모여 있는 것처럼 이제 좀 군집이 작게 이렇게 촘촘하게 모여 있을 거고요. 얘가 쪼끔 일관되지 못한 답변을 한다라고 하면 그 응답들이 좀 흩어져서 군집 모양이 좀 크게 나올 겁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엔트로피를 계산을 해 가지고 어 우리가 할루시네이션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얘도 마찬가지로 일단 여러 개의 응답을 생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클러스터링을 합니다. 처음에는 인제 각 응답이 다 각각 하나의 클러스터라고 총 N 개의 응답이 있다고 하면 N 개의 클러스터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거기서 이제 가까이 있는 것들끼리 코사인 유사도 값을 계산을 해 가지고 인제 가까이 있는 것들이 끼리 인제 클러스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클러스터링을 하면 그 클러스터 내에서 엔트로피를 계산을 합니다. 이 엔트로피가 계산이 되면은 인제 이 클러스터 내에서 응답들이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인제 측정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거기를 이제 노멀라이즈 해 가지고 이제 스코어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LMM한테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나오는 아웃풋만 가지고 할루시네이션을 탐지하는 방법을 조금 말씀드렸다면은, 지금 보시는 부분은 이제 모델에 대한 일부 비저빌리티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LMM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인제 응답의 메타데이터에 토큰 프로버빌리티와 같은 정보를 함께 제공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GPT-OSS 모델 같은 경우가 이제 요 토큰 프로버빌리티를 같이 제공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토큰 프로버빌리티를 이용하면 이제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쪼끔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토큰 프로버빌리티 레벨 디텍션은 모델의 내부, 구체적으로는 출력 확률이나 로짓에 대한 부분적인 접근 권한을 필요로 합니다. 이거는 뭐 API나 어떤 그 플랫폼에서 이제 제공을 종종 해 주고요. 이러한 확률들을 분석함으로써 이제 생성된 토큰에 대해서 모델이 가지는 확신도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토큰 프로버빌리티 레벨 디텍션을 이제 제공해 주는 곳에서 어떤 옵션을 true로 하고 이제 확률을 받으면요, 이 각각의 생성된 토큰들이 몇 프로 확률로 생성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확률이 쪼끔 낮은 경우에는 이제 '얘가 쪼끔 자신 없게 응답을 했구나.' 해서 할루시네이션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엔 모델에 대한 완전한 비저빌리티가 있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LMM 모델을 API 콜해서 쓰시는 경우에는 이걸 적용하기에는 좀 어려울 거고요. 모델을 직접 개발하는 경우에 요거를 좀 적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여기서는 좀 간단하게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만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방법은 모델 내부 레이어 및 이제 뉴런 단위의 활성도랑 확률 같은 것들을 정밀 분석해서 할루시네이션을 탐지하고 완화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서 네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액티베이션 패턴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LMM이 생각을 할 때 어떤 뉴런이 활성화되는지를 분석하는 겁니다. 쉽게 뇌파 사진을 찍고 분석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탐지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레이어 와이즈 렐러번스는 이제 레그 같은 데서 좀 사용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레그에서 모델의 아웃풋에 기여한 정보를 히든 레이어들을 타고 역추적해서 첫 번째 입력 레이어까지 도달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입력 레이어에 입력된 입력 벡터에 각각 계산된 점수를 부과해서 모델이 주어진 컨텍스트에서 어떤 정보를 가장 많이 참고했는지 분석하는 기법인데요. 이 첫 번째 레이어에 입력된 벡터 데이터에는 그 레그 기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참조된 어떤 도큐먼트 같은 것들도 같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컨텍스트를 가장 많이 참고했는지 분석해서 이제 할루시네이션 탐지하는 데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knowledge footprint analysis인데요. 레이어 와이즈 렐러번스가 레그 시스템에서 참고한 컨텍스트를 찾는 거라면 이 knowledge footprint analysis는 학습된 모델 내부의 어떤 뉴런에서 이 지식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각 뉴런들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계산하고 분석해서 검증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식을 어떤 뉴런 쪽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 뉴런을 꺼 버릴 수가 있겠죠. 그 뉴런에 대한 어떤 그 활성화 값을 0 으로 만드는 거나 해 가지고 인제 이 뉴런을 꺼 버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이 모델은 정확하게 답변을 못할 겁니다. 그러면은 '아, 이 뉴런이 이렇게 지금 지식을 저장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 쪼끔 더 인제 학습을 정교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AWS 서비스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아마존 베드락에는 이제 가드레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몇 가지는 좀 나온 지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친숙하실 겁니다. 어떤 그 필터 같은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뭐 톡식 컨텐츠라든가 뭐 프롬프트 인젝션 같은 것들을 차단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가 종교라든가 아니면 뭐 인종이라든가 좀 이런 예민한 좀 주제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는 필터 같은 것들도 가드레일에서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개인정보 같은 것들 혹은 민감 정보들을 이제 인풋으로 받거나 아웃풋으로 출력되지 않도록 가드레일을 적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키워드나 레그엑스 같은 것들을 내가 직접 커스텀 해 가지고 이제 추가한 다음에 가드레일을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 컨텍스트 그라운딩이랑 이제 오토메이티드 리저닝 기능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간단하게 먼저 요약을 드리면 컨텍스처럴 그라운딩은 이제 주어진 자료를 보고 사실을 말했는가를 확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토메이티드 리저닝은 정해진 규칙을 논리적으로 따랐는가를 수학적으로 검증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컨텍스처럴 그라운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그나 혹은 문서 요약 어플리케이션에서 할루시네이션을 탐지하고 필터링하기 위해 사용되는데요. 모델이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문맥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작동 원리는 이제 두 가지 필터가 적용이 되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라운딩이고 하나는 렐러번스입니다. 그라운딩 같은 경우에는 모델의 답변이 제공된 소스 데이터에 있는 내용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문서에 없는 내용을 지원해서 답변을 하면은 이제 얘가 알아서 걸러내는 그런 필터고요. 두 번째 이제 렐러번스 같은 경우에는 모델의 답변이 사용자의 질문과 실제로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질문과 상관없는 동문서답을 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요 특징으로는 이제 사용자가 직접 인계값을 설정을 해서 신뢰도가 낮은 답변을 자동으로 차단을 할 수가 있고요. 확률적 모델을 사용해서 이 답변이 맞을 확률이 높다, 낮다를 판단합니다. 뭐 주요 사용 사례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금융 약관 QA 챗봇 같은 데서 약관에 없는 혜택을 안내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혹은 뉴스 요약 서비스에서 본문에 없는 내용을 창작해내는 오류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오토메이티드 리즈닝입니다. 이거는 AI의 답변이 복잡하고 엄격한 비즈니스 정책이나 규정을 정확하게 준수했는지 수학적 논리적으로 검증하는 기능입니다. 단순히 이제 그럴듯한 말을 하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규칙상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논리를 지녔는지 확인합니다. 작동 원리는 사용자가 자연어로 된 정책, 뭐 예를 들어서 뭐 미성년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을 승인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면은 이 질문을 이제 논리 수식으로 변환을 합니다. 그래서 모델이 답변을 생성할 때 이 논리 수식을 위반하는지 수학적 증명 기법을 통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수학적 증명 기법을 통해서 검사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확률이 아닌 결정론적 검증입니다. 그래서 90% 맞다. 뭐 이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논리적으로 참 거짓을 명확하게 가려냅니다. LMM이 내는 다양한 답을 매번 같은 규칙으로 일관되게 판정을 할 수가 있고요. 동일한 인풋에 대해서 항상 동일하게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좀 잘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요. 탐지 로직 자체는 결정론이고, 이제 LMM이 내는 다양한 답변을 매번 같은 규칙으로 일관되게 판정한다 정도로 좀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일 겁니다. 규제 산업에서 설명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AI를 구축할 때 좀 필수적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자문 AI가 고객의 위험 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을 추천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거나 의료 AI가 특정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금기된 약물을 처방하는 답변을 원천 차단하는 용도로 이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